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흘간의 설 명절을 보낸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 대체로 큰 사고 없는 평온한 연휴였습니다. 민주당 공천 후보 발표와 제3지대 세력을 합당한 개혁신당의 출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까지 명절 밥상머리에 올랐던 정치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도내 29개 마을을 선정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내일 밤 목성과 달을 관측하는 달맞이 별맞이 특별 천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설 연휴는 특히 총선을 2달 앞둔 시점이어서 어느 때보다 많은 정치 이슈가 설 밥상에 올랐습니다. 지역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주현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흘간의 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민들. 이번 명절 밥상머리에 가장 많이 오른 화두는 2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이었습니다. 미워도 민주당 정서가 압도적인 호남. 4월 총선에서 현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아무래도 여당 쪽에 확실하게 단결된 힘을 보여준다면은. 하지만 민주당 후보가 곧 당선이라는 식의 인식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는 사실 예전보다는 덜하죠. 네. 명절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펼쳐진 개혁신당 빅텐트와 관련해서는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만약에 3지대에서 선전을 오른다면 앞으로 그 당을 지지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저렇게 또 갑자기 저렇게 또 만들다가 또 갑자기 또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설 직전 KBS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뮤직비디오 등도 이번 명절 밥상머리에 올랐던 주요 정치 이슈였습니다. 명절이 끝나자마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천에 속도를 냅니다. 민주당은 지난 1차 발표에서 빠진 광주 5곳, 전남 10곳 등 경선 지역을 2차로 발표하고 국민의힘도 광주 전남 2개 선거구에서 경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중요한 선거마다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던 광주 전남이 이번에는 어느 진영에 힘을 실어줄지 연휴 이후 달라질 지역 민심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 4도 안팎,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특히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무려 10도가량 웃돌면서 마치 봄날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날은 따뜻하겠지만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거센 바람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종일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 중에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일 수 있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됐는데요. 고향의 정을 느끼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의 얼굴에는 행복함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경객들을 가득 태운 여객선이 목포항으로 들어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섬 고향을 찾지 못했던 귀경객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양손에는 고향의 넉넉한 인심이 가득 들려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이런 거 많이 챙겨주셨는데 또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먹어보면서 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을 만나고 다시 섬으로 돌아가는 역귀성객들의 표정도 밝습니다. 모처럼 만나고 온 자녀들이 벌써 그립기만 합니다. 우리 자식들 모두 만나갖고 모두 행복하게 잘 있다 엄마랑 모두 자식들하고 잘 있다 와서 너무 고마워. 기차역에서도 귀경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KTX의 경우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전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한순간이라도 더 눈에 담으려고 배웅에 나선 가족들.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힘들게 일하시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막 저희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침 차리고
갈비랑 축구한 게 제일 재밌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즐겁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낸 이들은 추억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해 전남도의회가 공무원 전입시험을 실시하면서 음주운전 경력을 용인해주는 등 특정인의 채용을 염두하고 조건을 변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1년 만에 비슷한 채용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이달 초 공고한 전입시험 실시 계획입니다. 7, 8급 전입공무원 4명을 선발한다며 근무 경력 제한과 유의사항 등을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2차례 이뤄진 전입시험과 달라진 점은 강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점, 직급 하향 지원을 위해 본인의 직급을 낮추는 강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 공고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전남도의회로 파견돼 근무를 했던 전남 한 자치단체 소속 7급 공무원이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시 해당 자치단체에 조기 복귀했는데 최근 8급으로 강임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7급으로는 경력 초과로 전남도의회 전입시험에 지원할 수 없지만 경력 제한이 없는 8급으로 직급을 낮춘 겁니다. 이 같은 조기 복귀와 강임 절차는 전남도의회의 전입시험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이뤄졌습니다. 본인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강임을 요청했거든요. 본인이 강임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이유에 대해서. 전남도의회는 해당 직렬의 결원으로 채용 공고를 냈을 뿐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임 불허 조건을 삭제한 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전혀 근거가 없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제약 조건을 걸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점은 이번에 삭제를 한 겁니다. 지난해부터 전남도청과 별개로 연간 2차례 전입시험을 실시 중인 전남도의회. 1년 만에 또다시 특정인 맞춤형 채용 공고를 내놨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남도의회 안팎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의 특수목적법인 대표이사가 개인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업체가 사과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은 입장문을 내고 전임 대표이사의 구속은 중앙1공원과 관련이 없는 개인 사건이지만 이 일로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며 즉각 대표를 교체하고 광주시와의 협약과 시민과의 약속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1지구 SPC 전 대표 위모 씨는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대행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고객사의 인감 등을 도용해 사기 행각을 일삼은 법무사 사무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도 김효진 부장판사는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이 일하던 법무사에 등기 세무를 위임한 부동산 업체의 인감 등을 도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법무사 사무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규모가 큰 점과 동종 전과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목포시는 유달 경기장을 없애고 목포 종합경기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전천후 실내 훈련장은 다시 만들지 않으면서 특히 육상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전국체전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체육시설이 더 열악해진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 5일 목포 종합경기장. 육상 선수들이 트랙이 아닌 건물 안에 있는 복도를 뛰어다닙니다. 비가 와도 훈련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실내 훈련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내 체육관은 따로 없어서 힘들어요. 안에서 비 오는 날은 기술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장소는 없어서. 같은 날 종합경기장이 있는 해남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해남 우슬체육관은 전천후 육상 경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에 140m 6레인 규모의 트랙과 함께 허들과 멀리 뛰기용 모래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등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전지 훈련을 온 선수들은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훈련하기가 참 힘든데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눈이랑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목포시는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지난 2021년 유달 경기장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유달 경기장 옆에 전천후 실내 훈련장 역시 함께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목포 대양산단 인근에 목포 종합경기장을 준공하면서 전천후 실내 훈련장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유달 경기장을 팔고 갈 때 그것까지 전부 다 팔고 갔거든요. 그랬으면 이제 그걸 어떤 장소에 지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시 입장에서는 이 경기장에 먼저 짓는 것이 더 우선이어서 목포시는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전천후 실내 훈련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모에서 떨어질 경우 실내 훈련장이 언제 건립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천후 실내 훈련장이 목포에서 사라진 지 벌써 3년째.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체육도시로 거듭났다는 목포시 체육의 현 주소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요즘은 명절에도 한복을 차려입는 사람들 쉽게 볼 수가 없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손님들의 발길이 줄면서 한복업을 잇는 상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군데군데 세월이 흔적이 보이는 낡은 한복 가게. 색색의 저고리와 치맛자락에는 은은한 빛깔이 감돕니다. 여수 서시장에서만 70년간 운영된 한복집입니다. 여기 다닌 지는 한 30년 됐고요. 주로 시어머니 때부터 다녔는데 품질도 좋고 또 가성비 좋아서. 시어머니가 평생을 운영했던 한복집은 대를 이어 며느리의 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장의 모습은 많이 변했습니다. 한창 땐 이 시장 안에 한복 가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 가게 한 곳만 남았습니다. 지역 한복업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복업체는 최근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30%가량 줄었고 호남권에서는 640여 곳에서 370여 곳으로 반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한복집도 명절 때 한복을 입는 사람이 줄면서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필요한 의상 주문만 간혹 들어오고 있을 뿐입니다. 물려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세상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한복을 많이 안 입으시고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전통시장에서 어렵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복집. 이제는 한복을 만드는 사람도 한복을 찾는 사람도 줄면서 명맥을 이어가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도내 29개 마을을 선정해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귀농 귀촌을 원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거주하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2,497명이 참여했고 426명이 전남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내일 달맞이 별맞이 특별 천문 행사를 진행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내일 갈릴레이 4대 위성을 거느린 목성과 아름다운 손톱 모양의 초승달을 관측하는 천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은 또 오리온 자리에서 밝게 빛나는 오리온 대성운과 7자매들이라고 불리는 산계성단 플레이아데스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쌍안경으로 산계성단 찾기와 목성의 4대 위성 사진 찍기, 1.2m 대형 망원경으로 달의 크레이터 보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은 총선 브리핑입니다. 광주 서구을 녹색정의당 강은미 예비후보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관련해 광주시와 건설감리단, 시공사와 피해 주민 등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공사 구간의 지반 침하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원인 분석과 신속한 피해 보상을 주문했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는 광주 원도시의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 금난공원 일대의 주차는 물론 가상 증강 현실,
e스포츠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주차 첨단 문화 복합타워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균택 광주 광산갑 민주당 예비후보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 공약 1호로 선운 운남지구 성장에 맞춰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로봇 셰프가 등장했습니다. 비교적 조리가 간단한 우동과 라면부터 찌개와 탕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게소 대표 음식인 우동부터 꼬들꼬들 잘 익은 라면, 거기에 제법 정성스럽게 끓여낸 갈비탕까지 모두 로봇 셰프가 만든 음식들입니다. 3, 4분 만에 한 그릇씩 뚝딱 만들어내는데 음식을 맛본 손님들 반응도 좋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이거 간도 딱 맞고 고기도 부드럽고 사람이 한 거랑 별 차이 없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막 휴게소에 국내 첫 로봇 셰프가 투입됐습니다. 우동과 라면, 찌개와 탕까지 시간당 최대 200인분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로봇 셰프는 찌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력이 부족해 야간에는 우동만 주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메뉴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할 로봇이 생겨 근무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탕이나 라면은 굉장히 이제 여름에는 가스를 켜니까 땀을 흘리고 좀 덥잖아요. 근데 이게 도입되면서 저희가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로봇 셰프가 들어와 음식값도 싸졌습니다. 원래 12,000원 하던 갈비탕은 9,000원으로, 유부우동은 6,000원에서 1,000원 내립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당연히 처음에는 뭐 고용의 변화는 이제 없을 거라고 항상 그 사용자들은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확산을 시키다 보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기는 할 것 같아요. 한국도로공사는 도입 경과를 지켜본 뒤 로봇 셰프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제주에서 군사정권 시절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평생을 전과자로 살았던 이의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여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심에 반대했던 검찰이 이번에도 항소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하은 기자입니다. 1970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하루아침에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제주의 한 중학교. 당시 학교에 교장 관사를 지으라고 기부금을 보낸 이들 가운데 조총련계 인사가 끼어 있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학교 서무주임으로 일했던 고 한삼택 씨도 체포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체포된 지 반년 만에 풀려났지만 일자리를 잃은 후 화병을 앓다 198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준 유가족은 연좌제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동생이 법대를 졸업을 해도 연좌제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누명을 안 벗으면 저희 손자들도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 명예회복만이 소원이에요. 그러다 사건 발생 반세기가 지난 지난달 26일 법원은 재심을 통해 고 한삼택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부금을 받은 것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53년 만에 아버지의 한 맺힌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지난 1월 26일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해서 아버지 누명이 벗겨지고 53년 만에 한이 다 풀리는 줄 알고 우리 형제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검찰은 지난 2일 1심 판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이게 아이고 잘 됐네. 이런 말씀 주고받으면서 좋아했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버리고. 검찰은 지난해에도 1심 법원이 재심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해
재심이 시작되는 데만 해도 1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어렵게 풀린 누명에 또다시 검찰이 항소하며 유족들은 또다시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5년 전부터 야심차게 추진한 관광개발 사업이 결국 파국을 맞아 400억대 흉물을 떠안을 처지입니다. 민간이 끌어온 수백억의 자금과 이자까지 남원시가 고스란히 물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조수영 기자입니다. 10m 상공에서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도심을 주행하는 모노레일. 70m 높이의 이 짚라인은 최대 시속 80km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남원시가 추진한 관광 개발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가 재작년 시설물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민간 사업자가 돌연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2달 전 짚라인 운영을 멈춘 데 이어 직원들을 해고하고 업체까지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남원 시내 곳곳을 누비던 모노레일입니다. 민간 사업자 측은 경영상 이유로 당장 내일부터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2만 5천 명 이상 이용객을 확보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찾는 이들이 고작 절반 수준이라는 것. 게다가 남원시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놓고도 시장이 바뀌면서 홍보에 소극적이어서 더 이상 운영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협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특히 관광개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큰 무리수가 있다고 보죠. 실제 재작년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전임자가 업체와 맺은 협약을 문제 삼아 사업을 지연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사법적 법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간 사업자와의 불합리한 협약서 조건들이 있었기에 하지만 정식 개장 시기만 뒤로 밀렸을 뿐 협약은 바뀌지 않았고 업체가 아예 손을 떼면서 남원시만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고 일정 기간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 금융권에서 끌어온 대출 원리금까지 온전히 남원시가 떠안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남원시가 제공한 시유지 위에 민간 사업자가 모노레일과 짚라인 등 시설 구조물을 짓기 위해 금융권에서 조달한 원금만 무려 400억대. 남원시는 빚더미를 떠안아야 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된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원시가 패소 판결을 받아 상황은 불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의회 동의까지 받았던 만큼 협약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약 2개월에 대한 부분밖에 저희가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사실 저희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중점적으로 어필을 해서 결국 시내 한복판에 400억대 대형 시설물이 주인 없는 흉물로 방치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 전임 시장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현 시장이 정상 운영을 가로막은 것인지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남원시는 남은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재추진 여부에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정하고 다양한 이민 정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민 기본계획 수립과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광역 비자 제도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 치러지는 광주 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는 전자부품 제조기업 DK의 김복원 대표와 가드레일 제조기업인 다스코의 한상원 대표 2파전 구조로 형성됐습니다. 광주상인은 오는 3월 20일 회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2명으로 앞서 3차례 회장은 건설업계에서 배출됨에 따라 차기는 제조업계에서 맡아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두 후보가 선거에 나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이 올 상반기 인턴 모집 결과 국립대학교 병원 중 가장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정원을 채웠습니다. 이는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충원율입니다. 이번 모집에는 101명 정원에 123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96명은 광주 지역 의과대학 졸업자로 병원 측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력의 역외 유출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려 18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5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한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무려 10도가량 웃돌면서 봄날처럼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은 따뜻하겠지만 바람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순간 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도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공기도 대체로 쾌청하겠지만 오전 중에는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일 수 있어서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아직 영하권에 머물러 있지만 한낮 기온은 마찬가지로 무려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6도, 진도 10도 안팎으로 따뜻한 날씨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 곡성과 순천, 광양에서 모두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날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